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있어서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암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망 원인 2위, 3위에 해당되는 2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보험 명의에게, 시청자분들의 보험 명의 임병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가 3대입니다. 네, 보험계에도 3대 네. 얼짱이 있어요. 얼짱. 그런가요? 뒷부분부터가 지금 긴장하시면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시겠죠? 예, 보험계 자칭 3대 얼짱 저희 조승우, 김태민, 임병서 전문가가 네. 오늘 저희가 좋은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보험의 가장 중요한 3대 키워드 말씀드렸죠? 3대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대 질병에 대한 내용 잘 숙지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김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칭찬을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암보험 하나는 정말 꼼꼼히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전문가님, 암보험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매년 이제 암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칭찬해 보면서 암보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네. 세계에서 15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한 다리만 건너서도 집안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대한 문의도 많고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간단하게 좀 표를 보시면은 네. 남성은 5명 중에 2명, 어.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셈인데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살아가면서 3명 중에 1명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렇게 4명이 있는데도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저도 무조건 싫네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병률도 높고 네. 사망률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높은 상태여서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네. 내가 암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고 네. 또 누구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도 지키고 앞으로의 가족도 지킬 수 있는 암보험을 잘 가입하시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 5명 중에서 2명, 여성 3명 중에서 1명이 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암보험은 좀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암보험 준비 잘 했는지 점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서 전문가님, 이 성별에 따라서 또 암 발생률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성별에 따라서 좀 가장 많이 발병을 하는 암도 좀 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위, 그다음 폐, 대장, 전립선, 간 이렇게 네. 이 5가지가 가장 많은 확률로 좀 발병이 되고 있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암이다라고 하면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네. 좀 고령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좀 암 발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 굳이 40대, 50대, 60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20대, 30대에서도 암 발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원인을 보자면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통계가 난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뭐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네. 좀 흔하게 많이들 발생을 하는 좀 밤새서 뭐 음주를 한다든가 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젊은 청년들이 좀 흡연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20대, 30대에서도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암 발병률에 대한 통계치가 이제 20대, 30대까지도 네.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좀 암 발병률이 많이 높다 보니까 좀 우리 가족을 또는 나 자신을 경제적으로 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또 암보험이 또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라든가 폐 쪽에 있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대비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걸렸다면 이제는 젊은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 30대부터 이 암보험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네. 보험사에서 보는 암에 관련된 게 딱 단일화가 돼 있느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을 분류를 해놨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표를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네. 살펴보시면서 좀 쉽게 이해를 하도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암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네. 유방암이나 위암, 뭐 대장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암에 이제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암 내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고해감과 소해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고해감은 뭐 뼈암이나 뇌암 그리고 혈액암이 그에 속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치료비가 높아지고 발병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식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도 고해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해감 같은 경우가 유방전자라고 합니다. 유방암, 방광암, 그리고 자궁암, 전립선암을 소해감으로 하고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 소해감에 대장전망내암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반암이다. 그래서 증권을 보시면 크게는 이제 두 그룹 분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 구분이 되는데 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그냥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줘요. 일반암 진단금이 3천만 원이면 그냥 3천만 원 지급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이렇게 소해감이나 고해감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소해감의 경우는 10%에서 40%까지. 그럼 3천만 원이 10%면 얼마예요? 300만 원. 그러면 네. 300만 원에 유방암이나 방광암, 자궁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진단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자가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전자가 손해보험이라고 했죠. 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 손해보험사로.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역시. 네,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사암의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암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일반암으로 네. 보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잘 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빠른 치료가 되고 치료비도 많이 들지 않는 암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객성 종양, 기타 피부암입니다. 근데 이 유사암에 최근에는요. 대장전망내암도 포함이 되는 추세예요. 이 대장전망내암은 보험사에서 만든 용어예요. 네, 대장암이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 이 점막층이 아직 침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 암을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용종 제거도 많이 하고 내시경 네.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져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그래서 네. 분류가 되지 않는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이 다 똑같은 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까지 다 전체적으로 잘 챙겨가고 있는지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승우 전문가님,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생명보험사 쪽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뭐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때 달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때 네. 다릅니다. 우리가 방송 중에 이제 좋은 방법들을 권유를 드리지만 네. 무조건 해지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납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 보험이 뭐 갱신형 보험인지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현재 현황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하고 앞으로 좋은 보험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을 때 이 납입 여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네. 해지 여부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선택하시는 데는 유리하시겠다라는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보험사 쪽으로 준비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를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나이에 따라서 준비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암보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민 전문가님, 이 암에 걸리면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치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네. 암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암 위험을 최소화하려면은 좀 야채를 많이 먹고 식습관도 좀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생활을 개선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네. 암에 걸릴 것을 좀 대비해서 암 보험 가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립 암센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요 네. 암 종류별 1인당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간암은 6,623만 원의 치료비가 들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췌장암은 6,372만 원의 정도가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폐암은 4,657만 원, 담낭암 4,254만 원, 위암 2,686만 원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제일 적게 든다는 갑상선 암 치료비도 보시면은 1,126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암이 걸리면은 최소 1,000만 원은 각오하셔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번 걸리게 되면은 치료비가 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암보험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갑상선 암이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치료비에다가 생활비, 뭐 요양비 이러한 비용들까지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단금에 있어서도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전화가 왔다고 해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네. 그 뭐 암보험 관련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 그 아이 보험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음.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아이 보험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녀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6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녀분의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고 6살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 준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전문가 통해서 말씀 나눠보세요. 네. 자, 이 부분은 김태민 전문가님이 도와주실까요? 네, 네, 말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보험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이게 다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아보험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그때 이제 뭐 가입해가지고 지금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뭐 제가 그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이게 뭐 태아보험 때부터 그 지금 갖고 있는 애기 보험은 뭐 30세가 되면은 만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차라리 지금 그냥 어린이 보험으로 네. 뭐 이렇게 다시 가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납, 100세 만기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네. 30년 납, 30세 만기 아니면 20년 납,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무래도 네네. 지금 30세 만기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보장이 조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어린이 보험으로 바꾸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0세 이전에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인 보험에 비해서 20% 정도가 굉장히 좀 저렴해요. 그래서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면은 보장 기간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로 준비를 하게 되시면은 납입 면제 기능이나 아니 면책 기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암 5천만 원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뭐 4만 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 범위지만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태아보험 때, 그러니까 이게 네네.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는 게 나은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본 건데 어린이 보험이 괜찮다는 거죠? 네, 어린이 보험으로 네. 지금 보장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점이 많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종료 후에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조승우 전문가님, 오늘 암보험에 대한 내용들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필수 보험입니다. 암보험인데요. 이 암보험은 모든 보험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내 증권 열어보셔서 혹여나 뭐 소외감이나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시다면 네. 내가 진단금을 남들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실비보험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난 암보험 필요 없는 거야?라고 시청자님들 말씀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요. 이제 질병이 진단 이후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 유병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소득에 대한 그런 중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암보험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보험, 내보험 잘 준비되어 있으신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증권을 펼치셔서 내가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일반암 모두 다 100% 보장을 잘 받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이제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망 원인 1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2위, 3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임병소 전문가님, 이대 질환 보험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자, 암에 이어서 이제 사망률이 2위, 3위를 두고 있는 우리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뇌혈관 질환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3대 진단 하면은 보통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험업계에서 이렇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을 보장을 해줬던 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혈관이 터지게 되는 혈액이 뇌에서 새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뇌출혈이라는 질병 자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골든타임을 넘기면 사망에 거의 흡사한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렇죠. 보험업계에서도 보험금 지급률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뇌출혈로 가기 이전의 질병인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 그림으로 보셨을 때 이제 뇌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뇌 그림이 약간 그 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좁게 표기가 돼 있는 뇌출혈 그리고 뇌출혈을 포함해서 더 넓게 돼 있는 게 바로 뇌졸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뇌에 관련된 질병들을 한 군데에 묶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뇌에 대한 질환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나 이제 뇌 질환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뇌출혈에 대해서 진단금을 굉장히 많이 넣게 되시는데 네. 사실상 뇌출혈 진단금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뭐 뇌경색이나 혹은 뭐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네. 뇌졸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뇌출혈 진단비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랑 뇌졸중 진단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에도 뭐 생명보험사에서도 이러한 특약에 대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손해보험사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손해보험사에서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을 약관을 먼저 만들고 먼저 판매를 하다 보니 네. 생명보험사에서 이 약관을 빌려와서 판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렇다 네. 보니까 뇌혈관 질환이랑 뇌졸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암이랑 비슷하네요. 암도 손해보험사 쪽이 유리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 쪽에 있어서도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하는 게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증권을 살펴보면 아마 뇌출혈 진단비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 범위 가장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심장 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서 전문가님, 심장 쪽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심장질환도 제가 네. 항상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네. 뭐 다른 시청자님들이 뭐 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네.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어찌저찌 해서 뭐 보험 상담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뇌혈관 질환과 함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네. 방금 제가 뇌혈관 질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랑 뭐 뇌출혈, 뭐 암 진단비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고는 하시는데 네. 뇌졸중하고 뇌혈관 질환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다라고 하면 심근경색이 급격하게 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뇌출혈이랑 마찬가지로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망률 2위, 3위까지 가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또 같이 보시면은 네. 아까 뇌 질환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9.4%로 굉장히 작게 표기가 돼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 급성 심근경색증에 심근경색증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뭐가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협심증이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좀 질병이 심화가 되면 심근경색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 우리가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학 기술도 좋아지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질병을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네. 이렇게 진단금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진행을 하시고 뭐 요즘에는 뭐 수술도 진행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사전에 좀 치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뇌 쪽도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장 쪽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랑 각각 보장을 해주는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영역이 다른 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뭐 3대 질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서 좀 더 네. 힘을 실어주는 어.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암, 뇌, 심장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짚어주셨고요. 심장도 뇌랑 비슷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얼른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장 쪽에 있어서 보장을 잘 받고 싶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심장 쪽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승우 전문가님,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제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준다라고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심장 쪽에 있어서 웬만큼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혈관에 관련된 네. 심장 질환에는 100% 보장은 맞다. 그런데 네. 심장 질환에는 또 완벽한 보장은 아니다. 그런가요? 어렵죠. 어렵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네. 우리가 심장이라는 이 부위에도요 다양한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위에 오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질병들을 좀 예를 들어서 좀 같이 살펴보시면 네. 부정맥, 심부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러면 뭐 주위에 환자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혈관에 관련된 심장 내에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해드리는 거라면 네.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질환이 오는 것들에 대한 질병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까지 최근에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준비를 하셔야지만 네. 완벽하게 내적과 외적 방어막까지 다 완벽하게. 그렇죠. 완벽한 케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사실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심부전이라든가 부정맥은 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승우 전문가님, 이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부정맥과 심부전의 발병 확률이 허혈성 네. 심장 질환이 55%면요, 이 부정맥과 심부전은 44%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죠.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장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혈성을 빼고요. 네. 그래서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I42번부터 I50번에 해당이 되는 뭐 심부전, 그리고 네. 뭐 발작성 빈맥이라든가 아니면 심박세동 및 조동,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 네. 진단은 의사가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진단 코드가 나왔을 때 네. 과연 내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심장팍박 협착증이라든가 심장염증 질환이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제외하고 네. 그 외에 기타 심장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시면 대표적인 협심증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잘 준비하신 건 맞으세요. 근데 다만 이렇게 보험사에서 최근에 이렇게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는 이를 상품화해서 네.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많이 입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질환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지금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네. 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했고 보험료가 이제 이미 많이 납입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런 것, 더 이상 뭐 해지를 해서 새로 가입하거나 이런 거는 싫다 하시는 네. 시청자님들 계신다면 심장 질환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완벽하게,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장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술비 쪽에서 좀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병원비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민 전문가님,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암 병원비만큼 네. 이대 진단, 뇌, 심장도 굉장히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은 이대 진단 심장이랑 뇌 같은 경우에도 네. 3대 진단에 속하기 때문에 큰 질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와 수술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2015년 기준으로 좀 보셨을 때 네. 심장 수술비가 2,500만 원이지만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서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장 수술과 마찬가지로 매년 수술비가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네. 수술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실비로 수술비를 대체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비는 100% 지급이 안 될 뿐더러 자기 부담금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오랫동안 진료를 받으시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게 되셔서 일을 못 하시는 금액과 일상에 사용할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금액을 합쳐서 충분히 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 담보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비 추이를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단금은 좀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는 보험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승우 전문가님,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보험료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와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인데 네.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 2,000만 원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000만 원을 했을 때 50세 여성이 3만 원대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심장질환으로 바꿨을 때 50세 여성 같은 경우는 34,000원과 39,000원, 5,000원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커피값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조금 나가네요, 네, 조금. 그래도 5,000원 차이에 내가 부정맥이나 심부전 44%에 차지하는 심장질환을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세 여성 같은 경우는 41,765원 그리고 48,925원으로 한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보장 범위를 좀 더 넓게 준비하시는 게 전문가로서는 더 유리하시겠다라고 결론을 드리겠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이시긴 합니다. 50세 남성이 44,290원인데 네. 심장질환을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62,950원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네요. 다만 내가 심장에 대한 과종력이 있거나 네. 하신 경우에는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전조 증상부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60세 남성 같은 경우는 58,405원 그리고 심장질환을 준비했을 때는 83,000원대로 보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이 심장 쪽에 있어서 좀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꼼꼼히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시청자분께 문의 전화가 와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한 10년 전에 준비했던 그 CI 보험이 있었는데, 네, 그 CI 보험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요번에 이제 그 GI 보험으로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먼저 번에 가입했던 그 사람한테 한 건데, 네. 네, 이게 살짝 의심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CI 보험 준비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GI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GI 보험이 과연 괜찮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고요. 저희 전문가 통해서 말씀 나눠보세요. 네. 자, 임병서 전문가님이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안명의 임병서 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번에 GI 기존에 가입하셨던 CI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GI 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GI 보험이랑 CI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상품들인지 좀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아니 CI는 좀 심한 걸 해주면 네. GI는 그게 아니다. 그냥 그 정도만 듣고서 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 건데 이전에 지금 방송 현재 보고 계시죠?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3대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가족력은 아직 딱히 없어요. 가족력은 없으신 상태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GI 이전에 CI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CI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CI랑 GI 둘 다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인데 이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가입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I를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암이나 뇌경색, 뭐 뇌졸중이죠. 뇌졸중 또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등등 우리가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이제 보험금을 선지급을 해드리고 사망을 하셨을 때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상 CI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나쁜 상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CI 종신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받은 사례들이 암으로 인해서 받으신 선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 암으로 받는 건 사실상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질병들로 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기준 자체가 8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남을 때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CI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오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출시된 게 중대한이라는 말을 뺀 GI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CI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금액을 이제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암이나 뭐 뇌출혈 또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 뭐 심장질환까지도 진단을 받으셨을 때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겠죠. CI보다는 좀 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장단점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다면 GI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한 새신랑 33살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험을 관리해 주셨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관리하려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되어 있는 보험인지 궁금해서 사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보니 제 보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보장은 받을 수 있는지, 꼭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괜찮은지 또 보장들도 튼튼한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 문의 잘 주셨고요. 시청자분이 가입하신 보험들도 살펴볼까요? 자, 지금 두 가지 보험 준비를 하셨습니다. S화재 건강보험은 2009년에 가입해서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고요. 두 번째 M화재 종합보험은 2017년에 가입해서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예요. 두 가지 보험 합해서 약 25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S화재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12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거든요. 임병서 전문가님, 이 보험은 괜찮을까요? 임병서 전문가님? 죄송해요. 김태민 전문가님. 네, 김태민 전문가님. 네, S화재 건강보험을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12년째 납부를 하고 계시고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증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사망 후유 장애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모두가 이제 갱신형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보험을 시청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보험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험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담보가 갱신형 담보이다 보니까 이 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암 진단금 3천만 원, 이대 진단금으로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3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옛날에 준비하신 보험이기 때문에 좀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좀 작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실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비는 원래 갱신형이라 상관이 없지만 그 뒤에 상해 질병 입원비 또 갱신형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12만 원 돈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몇 년마다 오르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3년마다 오를 수도 있고 5년마다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는 상태로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30대 분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보험료가 원래 굉장히 싸야 돼요. 네, 12만 원이면은 저렴한 보험료는 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적립보험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적립보험료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네. 만기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적립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만기환급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실비와 주계약을 좀 뺀 나머지 갱신형 담보들은 삭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오랜 기간 좀 네. 안전하게 보장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보험은 갱신형이라서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갱신으로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립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도 빼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첫 번째 보험 방송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애타게 불렀던 임병서 전문가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그게 네. 바로 접니다. 네. 일단은 중요하게 팩트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암 진단금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금, 혈관 신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2차 암 진단비, 뭐 입원 일당에다가 뭐 수술비까지 네. 다 들어 있는데 보험료가 현재 13만 2천 원이죠. 근데 네. 사실상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더군다나 17년도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29살이세요. 근데 이랬으면은 아까 김태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 당시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인들의 보장보험으로 가입이 되었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거는 이렇게 진단비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료가 13만 2천 원이라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실질적으로 증권을 한번 자세하게 봐야 더 알겠지만은 네. 이 보험 또한 적립보험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태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립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네. 거기에다가 요즘 추세가 이제 적립보험료를 아예 안 넣더라도 우리가 한 번 가입하는 보험, 특히나 20대, 30대 때는 한 번 보험 가입하는 보험, 보험료가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최대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네.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해 놓으시고 납입 기간 한 번만 납입을 하시고 쭉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도 보면 뭐 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 수술비, 그리고 아까 암보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에 대한 네. 담보들도 같이 가입을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네. 저의 의견으로는 해당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리모델링을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험도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비라든가 나머지 사항들에 있어서도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자 사연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46세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에 신랑이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수술은 안 했지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잘 주셨고요. 조승우 전문가님, 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있겠죠? 네, 지금 이 순간, 조승우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네. 우리 신랑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맞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3년 전이면 이 당시에도 이렇게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네. 유병력이 있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보장 범위도 협소했고 보험료도 굉장히 높았던 보험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간편보험도 굉장히 건강체 보험처럼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325 보험에도 다른 질병이 없으시다면 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네. 병원을 안 가셨거나 약 복용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 암이 아니면 준비가 가능하신데 딱 질문 주신 내용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시겠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겠고 3년 전이 만약에 3년 지났어 지금 네. 정확히 3년이 언젠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최근에는요 335 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325 보험은 기본적으로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약간의 할증이 붙습니다. 근데 335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325 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이라고만 딱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3년이 지났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충분히 보장 범위 넓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가능하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문자 사연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62세 남성입니다. 저는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억지로 가입한 실손 하나만 가입 유지하고 있는데 60세가 지나고 보니 이제는 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나이에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승우 전문가님, 가입 가능할까요? 저희 요즘 최근에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60세는 아주 젊으신 나이입니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중요한 건 실손보험은 계속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향후에는 부담이 되셔서 이 보험마저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연령이 높다 보니 부담이 되신다면 네. 60대는 준비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20년 갱신. 이렇게 네. 갱신형 보험으로 그래도 병원을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2대 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 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은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자신은 오지 마